안녕하세요. 지구과학 김민정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까지 대륙이동설, 멘틀대류설, 해저확장설, 판구조론, 판의 경계까지 많은 내용을 학습했어요. 모두들 복습 열심히 하면서 잘 따라오고 있다고 믿어요.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복습하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꼭 영상을 다시 되돌려서 학습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구 자기장과 복각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이 부분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잘 듣고 꼭 복습해서 자기 걸로 만들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과 수업할 때 고지자기에 대해 배웠었죠. 그리고 지자기 역전에 대해서도 배웠었어요. 지금 쌤이 그리는 내용은 9페이지 아래 빈 공간이나 11페이지 뒷장 빈 공간에 본인이 알아보기 쉽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알아보기 쉽게 빈 노트에다가 따로 크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약간 미리 그려놨는데 현재 지구는 자전축을 가지고 이 자전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때 이 자전축이 지구 지표면과 만나는 두 점이 있어요. 바로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이때 이 둘 중에 여기 부분을 우리는 북극이라고 부르고 여기 부분을 우리는 남극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사실 이 북극, 남극은 어떤 말이 생략된 거냐면 앞에 지리상이라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도상의 북극, 남극은 원래 지리상 북극, 지리상 남극인 거죠. 그리고 지리상 북극을 다른 말로 진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이 적도가 되겠죠. 그리고 지구는 자석의 성질을 갖는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그래서 실제로는 없지만 지구 안에 선생님이 자석을 그려 넣었어요. 이때 자기력선의 모습을 그려보면 자기력선은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된다고 설명했었죠.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자기력선은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그린 것처럼 나타낼 수 있어요. 이때 나침판을 나타내 본다면 그 나침판의 방향은 자기력선 방향으로 배열되어 N에서 나오고 S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배열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나침판을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N극, S극 그리고 이런 식으로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었죠. 이때 나침판의 방향을 나타내 보면 나침판도 마찬가지로 S로 들어가고 N에서 나오게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N에서 나오고 S로 들어가게 N에서 나오고 S로 이렇게 들어가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현재 나침판의 N극이 북극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명칭을 정할 건데 지구 자기장의 입장에서 남극이니까 여기 부분이 되겠죠? 여기를 우리는 지자기 남극이라고 부르고 또 지구 자기장의 입장에서 북극을 나타내면 여기가 되니까 여기를 우리는 지자기 북극이라고 불러요. 이때 지자기 북극은 자북극 또는 자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연히 다른 거긴 한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땐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나침판을 들고 다니면서 북극을 찾으면 그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북극이 됩니다. 나침판을 들고 다니면서 남극을 찾으면 그 방향은 자남극이 될 거고, 이 자석의 중간 부분 대충 이런 식으로 여기가 자기적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지자기 북극도 움직이고 지자기 남극도 움직이는데 지질시대 동안의 평균값, 그러니까 지구 역사라는 긴 시간 동안의 평균값은 요 지리상의 북극, 지리상의 남극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지자기 북극이나 지리상 북극이 위치가 같다고 전제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실제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지질시대상 평균 지자기 북극의 이 위치는 지리상의 북극과 같다고 전제를 하고 문제를 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고지자기는 옛날 지구 자기장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그럼 그와 관련해서 편각과 복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편각은 사실 지투 내용인데 편각이 언급되면서 나오는 문제들이 지원에도 종종 존재를 하다 보니까 편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편각이라고 하는 건 진북과 자북에 어긋나 있는 정도, 그 차이를 편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가 지리상 북극이고 여기가 지리상 남극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이곳에 서서 나침판을 들고 서 있다고 해볼게요. 그때 지리상 북극은 여기가 되겠죠. 즉, 진북의 방향은 요렇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내가 나침판을 들고 서 있을 때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부분이 여기였다면 여기 부분이 지자기 북극, 자북극, 자북이 됩니다.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부분이 자북극, 지자기 북극, 자북이라고 했을 때 여기와 여기 이 사이 차이, 여기를 우리는 편각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복각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침판 안의 자침은 원래 수평으로만, 그러니까 양옆으로만 움직이죠. 근데 나침판의 자침을 똑 떼서 내가 공중에 매달아 보면 나침판의 자침이 수평 방향 그리고 위아래로 기울게 됩니다. 그때 그 위아래로 기운 각도를 우리는 복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나눠준 학습지 보면은 여기 그림 보면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나침판의 자침을 따로 이렇게 꺼내서 봤을 때 이 나침판의 자침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때 이렇게 기운 각도가 복각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아까 선생님이 그린 그림으로 돌아가 보면 요 왼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자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자기력선이 이렇게 빨갛게 그려져 있죠. 이때 나침판은 자기력선의 방향대로 이런 식으로 나침판이 배열이 된다고 했었어요. 요거를 학습지 그림으로도 한번 볼게요.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여기 모습을 보니까 여기 부분을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 지역은 요렇게가 땅과 나란한 선인 거죠. 그거를 요렇게 그려볼게요. 요게 지평선인 건데 이거를 그대로 위로 올려서 그려보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나침판이 요만큼 기울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장의 방향대로 나침판이 배열되다 보니까 기울기가 생기고 그게 바로 복각이라는 거예요. 이 지평선을 그대로 자침에 이렇게 갖다 대서 그려보면은
요 선과 나침판의 자침이 가리키는 그 방향, 그 사이 각이 생기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는 복각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을 더 자세히 보니까 여기 자북극 부분은 자기력선이 땅을 향해 요렇게 수직으로 들어가죠. 요렇게 수직으로 자기력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남극은 수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오른쪽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 자북극 방향을 보면은 자기력선이 요렇게 땅을 향해서 수직으로 들어가고 자남극 방향은 수직으로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북극은 땅을 향해 요렇게 들어가고 자남극은 요렇게 땅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적도는 자기력선이 요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갈 텐데 자기적도는 여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기 부분이 자기력선이 나란하게 됩니다. 이때 각각을 복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기적도는 요 나침판이 수평면과 나란하죠. 여기를 지평면, 수평면이라고 했을 때 여기와 이렇게 나란하게 되죠. 그러니까 복각 같은 경우는 자기적도의 경우에는 0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북극의 경우에는 지평면이 요렇게 땅이 요렇게 되어 있을 테니까 요거와 수평하게 요렇게 옮겨서 그리다 보면 요렇게 나침판이 요 수평면과 자침이 직각을 요렇게 이루고 있게 되죠. 자남극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지평선이라고 하고 요거를 위로 그대로 올려서 요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선과 나침판의 자침이 이루는 각도, 그 각도가 이렇게 봤을 때 90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침판이 계속 배열되고 있는데 북반구 중위도 지역을 한번 볼게요. 여기 부분을 한번 볼 건데 이쪽의 지평선은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나침판의 자침 쪽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게 지평면과 평행한 걸 그린 거예요. 이때 이 북반구 중위도 지역은 자기력선이 이렇게 땅을 향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땅을 향해 들어가고 있으니까 나침판의 N극을 이쪽 방향으로 표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나침판의 자침과, 그러니까 나침판의 N극을 가리키는 자침과 지평면, 즉 나침판의 N극과 여기 부분과 지평면과 이루는 요 각도가 존재하게 됩니다. 요 각도를 우리는 복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고 이 그림에서는 그 복각이 60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아랫부분도 한번 볼게요. A 부근은 이렇게 지평선을 그릴 수 있을 거고 이 지평선을 이렇게 위로 끌어서 그려볼게요. 이때 자기력선은 이렇게 땅을 향해 들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침판의 방향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고 나침판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은 이쪽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과 이 지평선의 사이의 이 각도를 우리는 복각이라고 하고 이 그림에서는 그 복각이 30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자북극은 자기력선이 땅을 향해 들어가니까 요 자북극은 자기력선이 땅을 향해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나침판의 N극 자침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도가 90도가 되고 자남극은 자기력선이 땅에서 이렇게 하늘로 향해서 나오다 보니 나침판의 N극 자침과 지평면이 이루는 각도가 마찬가지로 90도가 됩니다. 그리고 북반구 중위도 지역과 남반구 중위도 지역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복각이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지역의 차이는 북반구 중위도 지역은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고 남반구 중위도 지역은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나간다는 차이점이 있겠죠.
자기적 또는 자기력선 방향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방향은 지금 이 지평선과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평선과 자기력선 방향이 나란하다 보니 복각은 0도가 됩니다. 이해가 됐겠죠? 이걸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조금 그려놨는데 요 가운데를 자기 적도라고 하고 이쪽으로 갈수록 자북극, 이쪽으로 갈수록 자남극이라고 나타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자기력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북극에서는 땅을 향해 자기장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북극에서는 자기력선 방향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고 자남극에서는 땅에서 하늘로 자기력선이 올라간다고 했으니 자기력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기 적도의 경우에는 자기력선과 수평면이 나란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력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반구 중위도 지역은 우리 아까 요 그림에서 봤듯이 북반구 중위도 지역은 땅을 향해 이렇게 들어가고 남반구 중위도 지역은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나왔죠. 그거를 그대로 그려보면 여기 사이 지역은 땅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남극과 자기적도 사이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복각을 한번 볼게요. 결국 이때 나침판은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됐겠죠? 그럼 이때 복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 아래 그린 게 선생님이 지금 땅을 그린 거라고 할게요. 지평선을 그린 거라고 했을 때 이 자기적도의 경우에는 요 지평선과 요 자기력선이 서로 나란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적도의 복각은 0도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자북극의 경우에는 요 지평선과 자기력선이 이루는 각도가 지금 90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북극의 경우도 복각이 90도. 그럼 자남극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남극도 여기를 지평선이라고 했을 때 요 선과 자기력선이 지금 이루는 각도가 90도니까 복각의 경우에도 90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자북극과 자남극이 둘 다 복각이 90도가 되죠.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나침판의 N극이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땅을 이렇게 향하고 있으면 앞에 플러스를 붙여주고 자기력선이 하늘을 향해 가고 있다면 이때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 플러스와 이 마이너스는 값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만 나타내고 있어요. 크기가 아니라 방향만 나타내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의 경우에는 일단 지평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자기력선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그럼 이 사이각을 우리는 복각이라고 한다고 했었어요. 이 복각을 지금 값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 우리는 요거를 x도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때 자기력선이 땅을 향해 들어오고 있으니 여기에도 부호를 우리는 플러스를 붙여주게 됩니다. 이 그림의 경우에도 이렇게 지평선과 요 자기력선이 이루는 각도가 존재할 거예요. 이 각도를 우리는 y도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 자기력선이 하늘을 향해 나가고 있으니 이때 우리는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 복각의 각도는 이 복각이라는 각도는 자기적도에서 양극쪽으로 갈수록 각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됐죠? 자기적도에서 양극으로 갈수록 복각의 크기는 점점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크기가 아니라 방향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었어요.
자기 적도에서 이렇게 자극으로 갈수록 복각의 값이 커지는구나. 이해가 됐죠? 그럼 이런 고지자기 복각을 이용해서 대륙 이동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놨어요. 이게 지구라고 할 때 여기가 적도 북반구 45도, 남반구 45도를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각각 위도에 맞게 복각을 이렇게 나타냈어요. 이 복각은 선생님이 임의로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수치를 외우는 게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요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대륙이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대륙에서 지금 마그마가 막 분출을 해서 암석이 생긴다고 해볼게요. 그 마그마 안에 자성광물이 존재한다면 그 마그마가 굳을 때 암석이 될 텐데 그 암석 속에 있는 자성광물들은 현재의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배열된다고 했던 거 모두 다 기억나죠? 그러니까 현재 이 대륙에서 암석이 발견됐어요. 마그마가 뻥 터지면서 암석이 생성됐어요. 그때 그 암석은 나이가 0살이겠죠. 지금 막 태어난 거니까요. 그리고 이 암석에는 복각이 플러스 45도가 남아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암석이 만들어진 위치가 현재 북반구 45도죠. 그리고 이 45도 북반구에서는 복각이 플러스 45도인 지역이니까 이 암석 같은 경우에는 지구 자기장과 현재의 지구 자기장과 같은 흔적이 남아야 하니까 요 플러스 45도의 복각이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이 대륙에서 또 다른 암석이 발견되었는데 그 암석을 E라고 할게요. 암석 E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암석 E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 암석 E는 2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래요. 2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럼 이 암석의 나이는 2억 살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암석에 남아있는 복각을 한번 측정해 보니까 그 복각이 0도였대요. 그리고 또 이 대륙에서 세 번째 암석이 발견됐는데 그 암석을 암석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암석 3의 나이를 조사해 봤더니 이 암석은 4억 년 전에 4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래요. 그러니까 이 암석의 나이가 4억 살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암석 3에서 고지자기 복각이 남아 있었는데 그 복각이 마이너스 45도였대요. 정리를 해보면 아마도 이 암석 2를 가지고 있던 대륙은 2억 년 전에는 바로 여기에 있었겠구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생긴 암석 2가 생성될 당시에 그 지역은 적도 지역에 있었으니까 복각이 그때 당시의 복각인 요 0도가 남아있는 거겠구나. 암석 3을 가지고 있는 요 대륙은 4억 년 전에는 여기 남반구 45도 부근에 있었겠구나. 그리고 이때 당시 암석 3이 만들어졌는데 암석 3이 만들어질 때에는 남반구 45도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 복각이 마이너스 45도를 기록한 채로 굳어버린 거구나. 결국 이 대륙은 요렇게 북상한 거였구나. 대륙이 요렇게 이동한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이렇게 암석의 나이와 복각을 가지고 대륙의 이동을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다시 학습지로 돌아와서 한번 잔류자기를 보도록 할게요. 마그마가 이렇게 식어서 화산암이 되는 걸 나타낸 건데 처음에 이 뜨거운 마그마 안에 자성광물이 존재한다면 그 자성광물들이 나타내는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자성광물이라고 하는 건 철을 포함하는 애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식어서 이렇게 암석이 되면 그때 지구 자기장의 방향대로 나열되면서 굳는다고 했어요.
이 마그마가 굳을 때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요런 방향이었기 때문에 이 암석 속에 남는 방향도 요런 방향으로 지금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지구 자기장의 흔적을 우리는 잔류자기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쌤이 설명했던 거니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 화성암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때 이 화성암 속의 잔류자기를 봤더니 만약에 복각이 마이너스 30도를 나타내고 있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리나라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북반구 약 38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는 복각이 마이너스 30도였으니까 그때 이 암석은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남반구 어딘가에 있었겠구나. 남반구에서 현재 우리나라 위도 북반구 38도까지 이동한 거구나. 대륙이 이동한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됐겠죠? 그러면 학습지 아래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뭐냐면 지질시대 동안의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건데 이 그림은 우리가 지구 위에서 지구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위에서 지구를 바라본 거니까 여기 부분이 적도 부분이 되는 거고 여기 부분이 극지방, 북극지방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각각 측정한 지자기 북극의 위치가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대륙이 북미고 요 대륙이 유럽입니다. 이때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각각 측정한 지자기 북극의 위치를 봤더니 먼저 요 빨간 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빨간 선을 봤는데 이거는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한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래요. 그 지자기 북극의 위치가 북미 대륙에서 측정했을 때 5억 년 전 지자기 북극은 여기에 있고 4억 년 전 지자기 북극은 여기, 3억 년 전 지자기 북극은 여기, 2억 년 전 지자기 북극은 여기, 1억 년 전 지자기 북극은 여기, 현재는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나타내고 있고 마찬가지로 요 초록색 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초록색 선은 유럽에서 측정한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인데 이 유럽에서 측정을 해서 봤더니 5억 년 전의 지자기 북극은 여기, 4억 년 전에는 여기, 3억 년 전의 지자기 북극은 여기, 2억 년 전 지자기 북극은 여기, 1억 년 전 지자기 북극은 여기, 그리고 현재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봤을 때 겉보기 이동 경로, 각각의 겉보기 이동 경로를 보니까 여기 저위도 부근에서 위로 이렇게 이동을 했구나. 그럼 왜 측정한 이동 경로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총 2개로 나뉘지? 왜 일치하지 않지? 지자기 북극은 2개였던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자기 북극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한 개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의 자석에는 하나의 N극, 하나의 S극만 존재하죠. 그러니까 지자기 북극도 하나만 존재하지 2개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2개로 나뉘어서 나타나냐? 지자기 북극은 한 개였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유럽에서 측정한 이 이동 경로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북아메리카 대륙의 흔적과 겹치게 한번 돌려봐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빨간 선하고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럽 대륙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 북미 대륙과 유럽 대륙이 붙을 거예요. 반대로 이번에는 이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측정한 이동 경로를 초록색에 붙여볼게요. 이 이동 경로를 초록색에 붙이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북미 대륙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이 북미 대륙과 유럽 대륙이 하나로 붙게 되겠죠. 결국 옛날엔 지자기 북극이 두 개였고 서로 다른 곳에서 이동했다. 요건 사실 틀린 말이고 대륙이 옛날에는 요렇게 하나로 뭉쳐 있었구나. 붙어 있었는데 얘네들이 각각 이동을 하면서 요렇게 벌어진 거구나. 대륙이 서로 멀어진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를 설명하려면 이렇게 대륙이 붙어 있었는데 서로 이렇게 멀어졌다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될 테니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위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1억 년 전에 지자기 북극의 위치가 여기였다고 해볼게요. 지자기 북극의 위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대륙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대륙이 A 대륙, B 대륙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이 A, B 대륙에서 마그마가 터지면서 암석이 생성될 때 그 암석 속에 있는 자성 광물들은 그때 당시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배열이 되니까 결국엔 지자기 북극 방향으로 배열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방향대로 배열이 돼야 되니까 요렇게 배열이 될 거고 B라는 대륙에서 암석이 생길 때에도 지자기 북극 방향으로 배열이 돼야 되니까 요렇게 배열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근데 현재에 이르러서 지자기 북극은 그대로 여기 있는데 대륙이 이동해서 요렇게 멀어졌다고 해볼게요. 왼쪽이 A고 오른쪽이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 대륙에 남아있는 지자기 북극의 방향은 이동하지 않을 테니, 그러니까 바뀌지 않을 테니 그대로 요렇게 배열이 될 거예요. 요 방향 그대로 요렇게 따라올 거예요. B에 남아있는 지자기 북극의 방향도 대륙은 이동했지만 요거는 그대로 요렇게 따라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요렇게 방향을 그릴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A라는 대륙에서 현재 막 암석이 생겼어요. 그러면 현재 지자기 북극 방향으로 배열이 돼야 할 테니 요렇게 따라서 요 방향대로 배열이 되겠죠. B에서도 암석이 생긴다면 현재 암석이 생긴다면 지자기 북극을 향해서 배열이 될 테니 요런 방향을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야, 1억 년 전에는 지자기 북극이 여기 있었네. 여기가 1억 년 전이야. 라고 이야기할 거고 B라는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야, 1억 년 전에는 지자기 북극이 여기였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의 지금 여기 위치에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지자기 북극은 항상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지자기 북극은 한 개여야 돼요. 그래서 A라는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1억 년 전 지자기 북극은 여기고 현재는 여기야. 그리고 B라는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야 1억 년 전에 지자기 북극은 여기고 현재는 여기야 라고 하는 거는 지자기 북극이 두 개였다는 게 아니라 이 대륙들이 서로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이동을 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이 대륙들이 서로 멀어지면서 현재 이런 상태가 되어서 지자기 북극이 각각 두 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서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이 그림에 대입을 해서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리고 혼자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을 꼭 혼자서 복습을 해서 모르는 내용은 선생님을 만났을 때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학습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보면 이 위의 그림은 현재 측정한 잔류자기고 이 아래는 과거를 해석한 잔류자기입니다. 현재 지자기 북극의 위치를 봤을 때 A 대륙에서 본 지자기 북극과
비대륙에서 본 지자기 북극, 그거를 봤더니 각각 이렇게 다른 위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결국 두 개의 지자기 북극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근데 실제 지자기 북극이 두 개일 수 있다고 했나요? 두 개일 수 없다고 했죠. 지자기 북극은 항상 한 개여야 한다고 했었어요. 그쵸?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대륙을 서로 요렇게 붙여서 요 모양처럼 나타냈어요. 그러다 보니 지자기 북극이 하나로 이렇게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하나였던 대륙이 지금은 서로 이렇게 갈라지다 보니까 지자기 북극의 위치를 이렇게 다르게 나타내는 거구나. 요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북미 대륙과 유럽 대륙이 지금은 서로 이렇게 다르게 지자기 북극의 움직임을 나타내지만 과거에는 사실은 하나의 대륙으로 붙어 있었구나. 아까 앞에 그림처럼 이렇게 하나로 일치되어 있었구나. 대륙도 이렇게 크게 하나로 뭉쳐 있었는데 얘네가 서로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현재 지자기 북극도 이렇게 두 개인 것처럼 나타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수능 특강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나의 그림을 보면은 인도 대륙의 위치를 복원해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점점 이렇게 북상했어요 라는 거를 알려주는 자료예요. 근데 어떻게 과거의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과거의 인도 대륙은 여기 있었는데 현재 이렇게 온 거예요 라는 거를 알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현재 인도 대륙에 남아있는 암석들을 일단 관찰을 한 거예요. 현재 인도 대륙에 남아있는 암석들을 봤더니 암석의 나이가 이렇게 제각각이었대요. 어떤 암석의 나이는 7,100만 년 전이고 어떤 암석은 5,5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이고 어떤 건 3,8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이고 어떤 건 1,0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이었대요. 그 중에서 7,1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 그 암석에 남아있는 복각을 봤더니 바로 여기 잘 보이나요? 마이너스 49도였대요. 7,100만 년 전에는 복각이 마이너스 49도였대요. 그리고 이렇게 5,5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을 봤더니 그 암석 속에 남아있는 복각은 마이너스 21도를 나타내고 있었대요. 복각이 이렇게 마이너스란 얘기는 남반구에 있었다는 걸 우리 추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1,0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을 봤더니 이렇게 복각이 플러스 30도를 나타내고 있대요. 아, 인도 대륙이 남반구에 있었다가 점점 북상해서 현재의 위치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해서 인도의 위치를 알 수 있던 거예요. 정확한 위치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해볼게요. 여기 봤더니 7,100만 년 전에는 복각이 마이너스 49도였대요. 여기 고지사기 복각 나와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40도고 마이너스 49도 같은 경우는 한 여기쯤 되겠죠? 여기를 따라 올라가면 만나는 부분, 여기가 위도겠죠? 그래서 그때의 위도는 약 남반구 30도였겠구나. 그리고 5,500만 년 전에는 복각이 마이너스 21도였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21도니까 여기 부분이 되겠죠? 이때의 위도를 보면 여기 부분이 되니까 위도가 약 남반구 11도였구나, 위도 11도였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결국에는 인도 대륙이 점점 위로 이렇게 북상했구나 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오늘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수업을 했죠.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듣자마자 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집에서 복습을 한번 해보고
선생님을 만났을 때 모르는 부분을 정확하게 질문을 해서 이 내용을 전부 다 자기 걸로 학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